나스닥이 사상 최고치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기술주 위주의 상승세가 이어지게 되면서 종가 기준으로 상승 마무리 신고가가 나왔습니다. 일단 그 독립기념일 휴장으로 진입이 되기 때문에 우리나라 증시는 이제 내일장 주말까지도 이 영향을 받게 될 것이다 보여지기 때문에 오히려 잘 됐어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다우지수는 조금 약세를 보였지만은 일단 워낙 기술주들이 강세 흐름을 보여줬기 때문에 국내 증시에는 긍정적인 영향이 있을 것이다 라고 판단되네요. 어제 마지막에 외국인들 막 치고 올라오는 모습이 이런 것도 염두에 둔 것 아닌가 라는 생각도 좀 해보고요. 네. 지금 상반기에도 계속 이어지고 있었던 이런 외국인들의 바이코리아, 즉 매수를 하는 이런 행위들이 하반기에도 계속 이어질 것이다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워낙 이제 기업들이 저평가되었다라는 얘기들은 많이 있죠. 다만 이제 왜 사는 건데? 라는 생각이 좀 들 수 있을 정도의 느낌도 좀 있긴 한데, 도대체 외국인들 왜 사는지, 하반기에는 또 왜 산다고 하는 것인지 좀 알아보도록 하고요. 자, 삼성전자의 실적 발표가 하루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내일 한 8시 좀 넘으면 아마 실적 발표 나오겠죠. 증권가에서는 이제 실적에 대한 전망치가 굉장히 높게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기대감을 많이 높여놓고 있고요. 이번 실적 발표를 통해서 9만원 벽을 뚫을 것인가, 여기에도 이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까지 같이 알아보도록 하죠. 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7월 4일이죠. 네, 목요일, 장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다우지수는 마이너스 0.06입니다. 보합 마감이에요. 약보합이죠. 상승 출발했는데 의사록이 좀 그렇게 썩 좋진 않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우려감이 먼저 작용했을 것 같아요. 물론 장이 끝나고 나서 의사록이 공개가 되긴 했는데 그냥 네, 시장에선 대부분 다 아시는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뭐 이렇게 새로울 게 없습니다. 의사록에서 뭐라고 했냐면 인플레이션 둔화되고는 있다. 고용시장도 나빠지고 있다. 네, 그래서 금리에 대해서 기대감이 좀 나올 수도 있겠지만, 그렇지만, 네, 우리가 원하는 2%에 도달하지 않았기 때문에, 모르겠다. 네, 이렇게, 똑같은 얘기입니다. 지난번에 들었던 얘기는 똑같은 얘기고요. 조금 이제 달라졌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이제 금리를 2번 인하하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8명, 금리를 한 번 하자 하는 사람이 이제 6, 7명 이렇게 됐다고 하고, 금리를 인하하지 말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이제 한 4명 정도 나왔었다고 하던가요? 하여튼 그래서 정확한 수치는 이제 잘 모르겠지만 좀 금리 인하 쪽으로 많이 좀 기울어져 있다. 이 정도까지만 우리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특별히 달라진 건 없고, 아무튼 고용지표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내용들이 좀 안 좋게 나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다우지수는 조금 후반부에 밀렸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자, 이렇게 되니까 오히려 금리 인하 가능성이 높아졌다. 그래서 기술주들 상승하는 모습이 있었고, 테슬라가 또 급등세에 마무리됐죠. 자, 상승폭은 좀 줄어들었습니다. 네, 근데 7거래일 연속 상승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나타났고, 엔비디아도 또 올라왔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제 기술주의 세상이 되면서 주가가 크게 올랐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나스닥은 0.88 어느 사이에 다시 신고가. 중요한 거 요거잖아요. 네, 조정을 좀 받아야 되긴 하는데, 네, 어느 사이에 또다시 신고가다라는 거. 네. 자, 이런 장세가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다라는 것을 알고 계시면 되겠고요. 자, 내용들 살펴보도록 할게요. 미국의 고용지표가 둔화되는 신호를 가리키자 통화 완화에 대한 기대감이 기술주 위주로 증시를 밀어올렸다. 자, 고금리 기조 계속 유지될 것이다. 금리 안 내려간다. 이런 얘기 나오면서 주가 떨어뜨렸었잖아요. 근데 다시 금리 낮출 수도 있다. 이렇게 되면서 주가를 올린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그러니까 그날 뉴스에 휘말린다는 것이 얼마나 의미 없는 일인지를 여러분들이 아실 수가 있게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죠. 자, 미국의 지난달 민간 고용 증가세가 월가 예상치를 밑돌면서 둔화가 되었다라는 얘기고요. 전달보다 15만 명 증가했다. 많이 줄었네요. 네. 그래서 시장 예상치가 16만 3천 명이었는데 줄어들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민간 고용 증가세는 석 달 연속 둔화하고 있다라는 거고요. 또 신규 실업 청구 건수, 이것도 역시 증가세를 보였습니다.
지금 23만 8천 명으로 집계가 되면서 직전주보다 4천 명 증가했다. 이제 실업률 발표도 있죠. 이번 주 금요일. 우리는 뭐 영향력은 없겠습니다만 실업률이 지금 뭐 4% 정도 나올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긴 한데 이거보다 더 높게 나왔을 경우에는 금리 인하가 더 빨리 땡겨질 수 있습니다. 진짜 9월에 진행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어요. 그래서 요 부분들, 이 경제 지표들이 이제 이 9월 안쪽으로 몰려들게 되면은 흐름들이 조금 확실히 급물살을 탈 수도 있습니다. 기술주들에게는 상당히 반가운 소식이 될 수 있는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이 고용 증가세가 둔화가 되고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증가했다는 것은 고용시장이 안 좋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 실업률 발표가 나오면 이제 확실히 불을 지를 수 있겠죠. 여기다가 이제 CPI 지표까지 나오게 되면 시장은 이제 7월 달에 아주 좋은 흐름으로 갈 수도 있습니다. CPI도 또 감소되면 괜찮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연준이 금리를 내리는데 중요한 그런 상황들이 만들어지고 있다라고 얘기가 될 수 있는 부분이 좀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기술주들이 움직이는 상황이 있었고, 실제로 기술주들이 어떻게 움직였냐? 엔비디아가 4.57% 올랐어요. 이제 시작 자체는 마이너스였죠. 네. 소폭 하락하면서 시작을 했는데 후반부에 치고 올라가면서 4.57까지 올라가는 모습이 나타났고요. 이 정도면은 제법 많이 오른 거죠. 네. 4.57. 이거는 덩치가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4%씩 막 이렇게 올라가면은 그 규모가 상당히 커요. 그래서 그 정도 라는 것을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동안 이제 조정을 좀 받았기 때문에 네, 아마 반등이 좀 나올 시기이다라는 식으로 전망이 좀 된 것 같죠. 쭉쭉 내리다가 이 하락폭이 좀 줄어들었다가 반등 나가는 것, 전형적인 상승 포인트죠. 자, 엔비디아와 함께 브로드컴, ASML, 퀄컴, ARM,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까지 반도체주가 일제히 강세를 보였다. 그래서 국내 증시도 강세 예상을 해볼 수가 있겠죠. 네, 가능성이 있죠. 그 다음에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네 1.9% 뛰었다. 자, 근데 이 상태로 마무리돼가지고 휴장에 들어갔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오늘 이제 이 기대감을 통해서 주가가 상승시켜 주고요. 그 다음에 내일 삼성전자 시속 발표를 통해서 확실히 한 번 더 올려주면 이 반도체 쪽은 가능성이 좀 있을 것 같아 보입니다. 테슬라 같은 경우는 네 2분기 차량 인도량이 개선되었다. 그러면서 오늘도 6.4%, 6.5% 올라오면서 마무리했는데 올해 들어서 최장 거래일인 7거래일 연속 상승이 됐고, 지금 보니까 연초 대비해서 떨어진 거 다 복구가 된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최근에 이제 월가에서도 테슬라의 목표 주가를 잇따라 상향 조정하고 있다, 뭐 이런 식의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12개월 목표 주가를 종전에 275달러보다 9% 높은 300달러로 상향 조정했다. 이거 뭐 큰 의미는 없을 것 같긴 한데, 그죠? 네. 모건 스탠리 같은 경우도 목표 주가를 310달러로 확인을 했다. 골드만삭스 같은 경우는 이번에 실적이 증가한 거는 전기차 구매 보조금 정책이 네 기여를 한 것이다. 그래서 요거는 향후 장기적으로 보면은 별로다 하면서 목표 주가는 175달러다. 더 내려갈 거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기도 합니다. 누가 맞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네, 확실히 테슬라의 입지가 좀 줄어든 건 사실이에요. 그 다음에 영향력도 줄어든 것도 사실이긴 하고요. 그래서, 테슬라를, 글쎄요. 일단 뭐 중국이라든지 이런 쪽 넘어가면서 또 괜찮아진다라면, 네, 자율주행 뭐 이런 얘기도 있었고 하니까 살아나려고 하는 분위기는 계속 나오고 있는데, 과연 이 부분들을 계속 이어갈 수 있을 것인지라는 부분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확실하게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은 단기 상승이 조금 컸기 때문에 주가가 조정을 좀 받을 때가 임박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원래는 오늘 정도 좀 내리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그냥 오늘까지 땡겨 올리네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은 있으니까 요거는 좀 참고해 볼 필요 있고요. 밑으로 많이 내려간 상태에서 올라가려고 하는 그런 포인트가 있는 종목군들은 오히려 좀 더 상승할 수 있기 때문에 전체적인 분위기 좀 살펴보시면 됩니다. 이 테슬라도 사실 조정이 나온다라기보다도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약간 좀 쉬어가는 느낌들, 그러니까 많이 내리지 않더라도 횡보를 할 수 있는, 즉 추가 상승이 조금 어려운 쪽으로 해석하시는 게 더 유리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정도, 아무튼 뭐 오늘 그 다음에 내일 휴일이기 때문에 이 마무리적인 부분에서는 무엇으로 갔느냐? 기술주의 상승을 통한 나스닥의 급등,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전반적으로 이제 요 전기차, 자동차, 또 반도체 이렇게 집중될 수 있어서 우리나라로 친다라면은 이제 2차 전지 쪽이 상승할 수도 있죠. 네, 어제도 올랐으니까 오늘도 상승세 이어갈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 반도체 쪽은 어제 안 올랐습니다만은 오늘은 좀 반등이 좀 진행될 수도 있겠죠. 그 다음에 자동차는
자동차는 지금 조금 애매한 게 좀 있네요. 그죠? 어제는 좀 올라오긴 했는데, 이 판매량이 계속 늘어난다, 뭐, 실적 기대감 당연히 있겠습니다만, 자꾸 파업 얘기들 들리고 그래서, 자동차는 일단 시장 상황을 좀 보고, 네, 살펴보도록 하자고요. 어쨌든, 자동차나 반도체나, 뭐, 기타 등등 다른 기업들이나 전부 다, 밑에서부터 좀 조정을 받았으니까, 이제 올라올 수 있는 타이밍을 좀 기다려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자, 두 번째 이야기 넘어갈게요. 상반기를 달궜던 바이코리아 하반기에도 계속 이어질 것이다. 자, 상반기에 지금 외국인들 매수가 22조 4천억이었잖아요. 어마어마하게 많이 들어왔었죠. 그래서 이게 이제 역대급 규모였다라는 거고요. 집계를 시작한 1998년 이후 최대치였다라는 얘기죠. 상반기 기준으로 가장 많이 들어왔다. 근데 재밌는 거는 상반기에 매수가 많이 들어오는 것은 그 전에 올해 말고 작년 연말 시점부터 매수가 들어와 있어야 줘야지 대세 상승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갑자기 어느 날 상반기에 올라갔다 그러면은 보통 하반기에 주가가 조정을 좀 받는 경우가 있거든요. 근데, 그 전에, 그러니까 올해 말고 작년 연말에서부터 매수가 계속 유입됐다라면 좀 이 상승세가 계속 연결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았던 것 같아요. 특히 랠리가 시작되기 전에 이런 결과들이 많이 나타나거든요. 그러니까 전년도에 상승세가 이제 매수가 들어오고 이 상반기까지 이어지고 난 이후에 지속적으로 이제 시장이 올라가는 것에 대한 기대감을 통해서 시장의 참여자들이 늘어나고 주가가 빵 치고 올라가는 그런 형태라고 보시면 되는데 조금 이제 경우가 좀 다르게 형성된 것은 어떤 거가 있냐면, 저건 있습니다. 네, 지금은 이제, 랠리가 막 형성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조금, 주가가 좀 싸져 있는 형태라고 봐야겠죠. 매수가 들어와 있는데 주가가 아직 많이 안 올랐어. 개인들이 아직 안 들어와. 관심이 별로 없어. 뭐 이런 식의 느낌이긴 한데, 이 개인 투자자들이 관심을 가지는 거는 이제 시간이 조금 지나면, 주가가 더 올라가면, 3,000포인트 넘어가면, 충분히들 관심들 갖지 않을까 생각하긴 합니다. 특히나 이제 삼성전자가 10만원을 넘어가는 그 시점이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 같긴 하죠. 자, 아무튼, 이렇게 되는 거고요. 외국인만 지금 열심히 사들이고 있어요. 개인과 기관은 열심히 팔고 있고, 나는 저 기관이 팔아먹는 거, 특히 연기금이 팔아먹는 게 정말 마음에 안 드는데, 뭐 일단은 단타를 열심히들 치고 있다라고 하니까, 이러다가 이제 우리나라 기관, 개인 다 이거 우리나라잖아요. 근데 외국인만 돈 벌어가는 거 아닌가 싶은 생각도 좀 들고, 아무튼 뭐 우리는 외국인 따라서 진행하고 있어서 수익은 잘 나오고 있습니다만 참 안타까운 부분이네요. 외국인의 이 같은 매수 포인트는 국내 수출이 확대되는 그런 상황과 관련이 크다는 것을 증권가의 분석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이제 수출이 증가하는 부분들이 이 환율과 연결되면서 굉장히 더 좋은 흐름으로 연결될 것이다, 이렇게 분석이 되고 있는 거죠. 자, 일단 수출 동향을 좀 살펴보면 반도체가 1등입니다. 반도체 1등, 그 다음 2등은 자동차, 3등은 조선입니다. 이거는 뭐 저쪽 보고서 보면 다 나와 있어요. 반도체 중심의 수출 기조가 유지되고 있는 만큼 외국인의 코스피 시장 순매수 기조는 하반기에도 이어질 것이다 라고 되어 있고요. 또 그 다음에 외국인들은 또 좋아하는 업종들이 있죠. 은행, 그 다음에 자동차, 보험, 이런 기업 밸류업, 이쪽 관련한 부분에서도 대거 매수가 들어오고 있다라는 거. 이 정부가 밸류 프로그램을 어떻게 진행할 것이냐에 따라서 이 기업의 주가가 어떻게 오를 것이냐가 좀 나타날 수가 있겠죠. 뭐 세제 개편이라든지 요즘에 보니까 뭐 상속세 경영 프리미엄 이거 없애자 뭐 이런 얘기도 같이 나오고 있던데 뭐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아무튼 여러 가지 이제 이런 밸류업에 대한 그런 관심도를 좀 높여주게 되면 더 나아지지 않을까 생각되긴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뭐 미국의 금리 인하 기대감 등등등 나오고 있기도 하고요. 지금 보면은 이제 외국인들의 그 삼성전자의 지분 그런 부분들을 이제 이전의 수준, 즉, 코로나 이전의 수준으로 되돌리려면, 현재로서는 아직, 이 전체적인 부분에서 70조 원 정도 이상의 순매수가 필요하다. 아직도, 더 많이 사야 한다. 뭐 이런 식의 얘기죠. 자, 뭐, 물론 꼭 다 채우라는 법은 없어요. 다 채워야 한다는 법은 없습니다만, 아직도 삼성전자 매수를 더 많이 해줘야 된다는 거. 그때 워낙 많이 팔아먹었다 이거죠. 21년도에 너무 많이 팔아먹어가지고, 22년도까지 걸쳐서, 그거 다시 채우기 시작하려면, 이제 아직도 70조 원 정도는 더 사야 된다. 뭐 이런 분석도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직 매수가 더 많이 들어올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한다는 얘기죠. 자, 삼성전자 이야기 또 이제 넘어가서 보도록 할게요. 세 번째 이야기. 파란불 도대체 언제까지, 삼성전자는 왜 박스권에 갇혀있냐? 9만원 언제 넘냐?
근데 여러분들 이 얘기에서 조금 뭐 달라진 거 뭐 느끼셨어요? 네. 파란불 언제까지? 계속 내용은 부정적이야. 도대체 얘 왜 이러냐? 9만원은 넘어갈 수 있는 것이냐? 뭐가 달랐는데요? 맨날 그런 거 아니에요? 아니, 가격이 틀려졌잖아요. 네. 9만원을 언제 넘어가느냐라니요.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8만원 넘어가냐? 8만 전자 되느냐? 그 얘기 있었잖아요. 그리고 그 전에는 뭐가 있었어요? 6만 전자 넘을까? 7만 전자 넘을까? 이 이야기 나오면서 내용은 계속 부정적인데 가격은 계속 올라가고 있다는 거야. 여러분들 이거 정말 중요한 거라고 보셔야 됩니다. 이게 뉴스거든요. 네. 자, 8만 전자에 재진입한 이후에 상승세를 이어갈 것이다 라는 기대감이 나오지만 주가는 부진한 흐름을 보이고 있다. 아니, 삼성전자 주식을 8만원을 넘겨놓고 나서 진행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주가가 부진하다. 야, 참 도대체 뭘 바라는 건지 모르겠어요. 그죠? 막 9만원, 10만원, 막 20만원, 막 100만원 빨리빨리 갔으면 좋겠죠. 천만에요.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의 주가는 그런 식으로 구분을 지으면 안 된다는 얘기죠. 자, 이제 내일 실적 발표가 있는데 여기에서 이제 또 단기적인 어떤 기대감 막 그런 거에서 주가 올라가면 또 내려가요. 그러니까 모르겠어요. 이번에 그 가격 차이가 얼마 되지 않죠? 네, 지금 8만원대 넘어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뭐 실적 발표나 또 단기적 이슈가 나와가지고 한 이틀, 3일 정도 올라가게 돼서 주가 9만원 터치할 수도 있겠죠. 네. 근데 그러면 또 다시 조정 들어옵니다. 그러면 또 9만원 벽 언제 넘느냐. 또 그러다가 이제 9만원 넘어가 있으면 또 10만원은 언제 넘어가느냐. 네. 또 이제 신고가 계속 이어갈 것이냐. 뭐 하등 필요가 없는 것들입니다. 네. 아무 필요가 없어요. 삼성전자 도대체 언제 오르나요? 왜 내리나요? 왜 오르나요? 반도체 언제 오르나요? 이게 여러분들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죠? 흐름이 일단은 이쪽으로 계속 진행되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번 실적 대비해서도 이번 실적도 굉장히 기대를 많이 하고 있지만 다음 실적은 더 많이 좋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부분들이 좀 너무 답답해. 여기 지금 이렇게 딱 뭔가 만들어 놓고 나서 이거 언제 갑니까? 뭐 이렇게 하면 더 조급함밖에 안 생기지 않나요? 네. 언제 가는 게 뭐가 중요합니까? 그죠? 간다는 게 중요한 거죠. 9만원 가는 게 중요한 거죠. 10만원 가는 게 중요하죠. 지금 증권사들 입장에서는요, 목표 주가를 대부분 다 올려놨어요. 네, 목표 주가는 10만원 대부분 이상입니다. 10만원 아래쪽은 지금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네. 증권사 목표치는 대부분 10만원 이상을 잡고 있습니다. 11만원까지 올리기도 했었죠. 대신증권은. 네, 그 외에도 뭐 11만원 정도 나오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만, 목표 주가가 11만원으로 잡혀 있다라는 것은 기존의 수치를 넘어선다는 이야기나 마찬가지죠. 지금 DB 금융투자, NH 투자, 그다음에 대신증권 이런 데는 아니군요. DB금융하고 NH투자는 10만원. 대신 키움 다올투자증권은 11만원. 뭐 다른 데는 얼마인지 모르겠어요. 네. 네, 근데 대충 이제 10만원 이상으로 이제 잡혀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 자, 이렇게 된 이유는 뭐냐? 이제 수출이 아주 좋다라는 얘기지. 네, 수출. 메모리 수출이 큰 폭으로 증가했다. 그래서 지금 수출이 1등으로 되어 있고요. 자, 메모리 반도체에 대한 어떤 수출이 크게 늘어났다라는 이런 부분들이 긍정적인 효과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 환율까지 지금 높잖아요. 환율이 높은 수준으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얻어들일 수 있는 이 이익률은 상당하다 이 얘기죠. 그러니까 회사가 이렇게 잘하고 있으면 정부에서 뭔가 좀 나서가지고 뭔가 좀 육성을 해줘야 되는 거 아니야. 요즘에 AI나 뭐 이런 그 부분에서 굉장히 좀 긴박하게 돌아가는 부분도 많이 있잖아요. 시장이 전체적으로 확장이 되고 있는 그런 상태를 많이 보여주고 있을 때 다른 그 국가들은 정부에서 좀 지원도 많이 해주는데 우리는 그런 게 전혀 없는 것 같아요. 그죠? 그냥 오로지 독고다이 기업이 스스로 잘하는 건가? 네, 아무튼 뭐 그렇다고 되어 있네요. 네. 아무튼 전반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고요. 하반기에도 이제 수출이 더 증가할 것이다 전망은 이제 다 알고 계시죠? 네, 삼성전자 실적 더 올라가는 거 알고 계시죠? 네, 하이닉스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이 반도체 기업들 실적도 계속 더 올라갈 것이기 때문에 어찌됐든 간에, 1분기보다 2분기가 낫고요. 2분기보다 3분기가 좋습니다. 그래서 계속적으로 올라갈 것이다. 그 과정에서 나타나는 변동성은 여러분들이 크게 신경 쓰실 필요가 없습니다. 자, 올 초 대비해서 주가가 올라가 있으면 된 거고요. 또 한 가지,
작년 대비해서 주가가 올라가 있으면 됩니다. 이게 꾸준하게 증가세를 보일 때 계속 올라가는 것만 살펴보고 올라가는 것만 기대하고 이렇게 하시면은요 주가가 안 올라가요. 네, 그러면 주식 투자하기 어렵습니다. 오르고 내리고 하는 부분이 분명 나오니까요. 그런 것들을 꼭 참고하시고 내려갈 때 더 사면 되잖아요. 그죠? 어차피 더 많이 올라갈 건데 내려가면 더 사면 되잖아요. 근데 뭐 더 싸게 못 사서 그 억울한 감은 있지만 이게 올라가지 않고 뭐 그런다고 해서 뭐 걱정을 한다는 이런 일들은 굳이 가질 필요가 없죠. 그죠? 네. 그래서 삼성전자 목표 주가는 10만원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 증권사 목표 주가는 10만원 되어 있지만 지금 9만원에서 10만원 네. 이 아주 가까이에 있을 때는요, 이런 목표 주가들은 다 돌파가 되고 넘어가요. 나중에 여러분들 이제 제 말을 꼭 기억해 두셨다가 나중에 나오면은 그걸 떠올리세요. 어떤 게 나오냐면, 증권사에서 터무니없는 목표 주가를 제시합니다. 만약에 삼성전자가 한 12만원, 13만원 가잖아요. 그러면 갑자기 20만원 돌파할 것이다. 이런 전망 나오거든요. 그럴 때 대충 매도를 준비하시면 됩니다. 네, 그 전에는요, 네, 이렇게 뭐 찔끔, 지금 8만원인데, 한 9만원까지는 가지 않을까? 네, 한 10만원 정도 가지 않을까? 이런 식으로 목표주가 나올 때는요, 그냥 알았어, 라고 생각하고, 그냥 가시면 됩니다. 사람들은 근데 이 정도에 만족 안 하죠. 8만원에서 9만원 간다. 8만원, 10만원 간다. 애게 겨우 그밖에 안 가냐? 네, 이런 생각밖에 안, 매수 안 하거든요. 근데, 8만원에서 20만원 간다. 그러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네. 미쳐버리겠죠? 네. 이런 거에 속아 넘어가지 않도록 잘도 하시고요. 증권사 목표치가 아직은 굉장히 낮게 형성되어 있다는 것은, 네, 고가격대는 충분히 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세 가지 이야기 전달을 드렸습니다. 전부 다 기술주 얘기밖에 없었네요. 네. 기술주 주도로 인한 나스닥의 신고가 금융력이다. 자, 하반기에도 바이코리아가 이어질 것인가? 충분히 가능하다. 자, 삼성전자 9만원 벽 뚫을까? 당연하죠. 라고 얘기가, 다 이어져서 나왔네요. 그냥 이렇게 됐고, 뭐, 금리 인하 이야기라든지 뭐 그런 것들 여전히 나오고 있습니다만, 뭐, 크게, 네. 부담이 될 만한 내용이 없고 또 새로운 얘기가 없어요. 그냥 모든 사람이 이제 에브리바디가 다 아는 것 같아요. 파월이 너 연준 무슨 얘기하는지 다 아는 것 같아요. 새로운 게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이제 거기에 대한 부분들이 왈가왈부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주가가 티격태격하면서 그냥 천천히 올라가다가 뭔가 이제 어떤 계기점을 통해서 한 단계 업그레이드되는 그런 상황을 하지 않을까 이렇게 전망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책 한 곡 읽고 마무리할게요. 시장이 그동안 계속 하락하기만 했다면 이제는 자세히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 혹시라도 하락하는 시장이 하락폭을 줄이고 있거나 매수세가 유입되고 있다면 곧 상승장이 올 거라는 신호라고 판단하고 매수를 준비해야 한다. 라고 이 책에 쓰여져 있죠. 네. 여기는 이제 제가 그때 찍은 사진인데 제목이 이거예요. 변화의 시작은 얼음 밑을 흐르는 계곡물과도 같다. 저희가 산에 가서 이제 등산할 때 겨울에 이제 봄으로 넘어가는 그 시기죠. 그때 제가 가장 좀 감명 있게 봤었던 것 중에 하나가 봄이 되는 시기에 계곡에 가면 아직 녹지 않은 얼음 밑으로 물이 힘차게 흐르는 것을 볼 수가 있다. 겉으로는 겨울 같지만 이미 보이지 않는 곳에서 봄이 시작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시적인 표현을 좀 했을까. 네. 근데 이게 너무 인상 깊었어요. 그때. 얼음이 이렇게 시냇가에 그 계곡에 이렇게 막 있는데 밑으로 물이 콸콸콸콸 막 흐르는 거예요. 와, 봄이 오는구나. 왜냐면 이미 지금 겨울처럼 보이고 막 이런 곳이지만, 야, 이렇게 물이 힘차게 흐르면서 이제 봄이 주변으로 이끼가 조금씩 보이기 시작하고 막 이런 거. 야, 그래도, 변화는 이렇게 보이지 않는 곳에서부터 일어나는구나, 라는 것을 좀 생각했던 것 같아요. 자, 여러분들이 지금 아직 드러나지 않은 그런 보이지 않는 곳에서 여러분들이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나중에 꽃도 피고, 네, 뭐 새도 울고 따뜻해지고 그러면은요, 네, 주가가 막 이렇게 올라가는 그런 시기가 되면 여러분들이 왜 지금 열심히 준비를 했는지에 대해 거기에 대한 이야기를 아실 수 있을 겁니다. 그 당시 이제 그렇게 많이 올라가고 나서 사람들 들어오려고 막 아우성치고 있을 때 여러분들이 네, 씩 한번 웃어주면서 주식을 팔면 된다는 얘기예요. 아시겠죠? 그때까지 잘 참으세요. 겨울에도 꽃샘추위 있는 거고 다 그런 거잖아요. 봄이 오기 전에 항상 그렇습니다. 네, 자, 오늘도 화이팅 하시고요. 네, 일단 이번 주말까지는 좋은 흐름도 이어갈 수 있으니까요. 계좌 정비 잘 하시고 잘 붙들고 가시기 바랍니다. 저는 장중시황 때 다시 올게요.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되는 모든 정보는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이며 투자의 최종 책임은 본 방송을 이용하는 본인에게 있습니다.